30분, 30분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쫓기고, 강의하시는 분도 쫓기고, 토론하는 우리도 쫓기고, 야,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좀 있었네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튼, 4강은 87년 헌법의 의미, 그리고 한계,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주실 텐데요. 여기 뒤에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현수막에 보시면 주체는 성북구청이고, 주관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국민참여 개헌 시민행동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연성수 선생님 모시고 4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주벌 틀었거든요. 주벌 틀어니까 막 나가니까 동네가 너무 즐겁더라고요. 갑자기 말이 이러네. 처음에 막 다시 해보고 딱 2시간이니까. 87년 헌법 의미한 게 이거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집막 오면서 본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올려놨는데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사회적 경제 가지고 교과서를 교육청을 만들어 돌렸어요. 오늘 국감이었는데 국감에서 무슨 자유경제 체제 하에서 사회적 경제처럼만 돌렸냐. 너희가 뭐 국정교과서 공부하더니 너희가 국정교과서를 또 다른 거 만드냐. 그래서 난장판이 됐대요. 국감 장소에서. 그래가지고 그 얘기한 자유한국당 당원이 손가락질 해가지고 간사가 좀 체면 차리라고 막 이렇게 막 욱박지고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사회적 경제가 화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사회적 경제 국가냐 아니면 자유경제 국가냐 이거 막 싸움이 났는데 그 기사상으로는 사회적 국가가 승리했어. 그 분위기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직장가 아닌가 오늘 제가 얘기할 화두가 주로 그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87년 헌법의 의미와 한계. 87년 헌법 우리가 한 30년 동안 썼죠. 근데 이 헌법이 저는 강의할 때 주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수수께끼를 많이 써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봅시다. 87년 헌법은 최초의 여야 합의 개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주로 개헌을 누가 했어요? 그 독재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87년 헌법은 처음으로 여야가 만나서 합의해서 만든 개헌이에요. 근데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개헌이 아니면 여야가 야합한 개헌이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답이 뭘까요? 야합.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하자. 흔들어 보세요. 합의 개헌이다. 아무도 없어. 그럼 야합한 개헌이다. 흔들어 보세요. 잘 모르겠다가 다수네요. 공부해 봅시다. 힌트는 자유한국당의 헌법에 명시된 검사 영장 청구 독점권을 폐지하라고 올 초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장 등을 포선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 없애자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개헌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바른정당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의원 국회의원 수합법 있죠. 이거를 제1호 당론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겠다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지금 꼬리를 싹 내렸어요. 이런 걸 보면 87년 헌법은 여야가 야합한 헌법이 아니면 여야가 합의한 헌법이에요. 합의한 헌법이에요? 형식적으로 합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의를 했는데 여야 합의한 헌법이죠. 근데 그게 여야 정말 합의인지 아니면 야합한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힌트예요. 자, 답은 그 헌법에 보면은 군사 독재 조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헌법 안에. 저 조항들은 전부 다 어느 때 만든 거예요? 헌법 퀴즈는 답이 아주 간단해요. 딱 둘만 얘기하면 돼. 누구 아니면 누구예요? 박정희 아니면? 전두환? 네, 그래. 아주 간단한 답이야.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헌법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 조항이 그대로 다 현행 8.0법 그대로 있어요.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기 있죠. 국회의원은 법률에 정한한 이걸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4년도 박정희가 개헌하면서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겸직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전까지는 겸직할 수 없었어요. 겸직하니까 국회의원을 막 빼다가 장관시키죠. 그러면 그 장관이 국민 편이겠어요? 정부 편이겠어요? 국회의원은 뭐라고 뽑은 거 도대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러 뽑은 거죠. 갔다가 장관을 쓰니까 그 순간 그 친구는 뭐가 돼요? 정부 편이 되고 국회 가서 정부 편을 드는 거예요. 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조항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조항 무지다는 조항인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지금 책임총리 얘기하죠. 이제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무총리 일종의 비서인 거예요. 일개 국무총리가 비서로 만드는 거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 딱 있잖아요. 5.16 국제파 후 박정희가 이렇게 싹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조항들이 줄줄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거 보면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헌법이에요? 여야가 야합해서 만든 헌법이에요? 야합의 가능성이 크죠? 아니면 유랑을 했는데 그 성과를 받아서 야당이 잘 싸워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다 남겨둔 거예요. 왜 남겨뒀냐? 대통령만 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직선제만 해가지고 대통령 정권 잡으면 그때 바꾸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아까 나오잖아요. 감사원, 법원, 선관위 임명 방법을 보면 이거는 어떤 개헌인가 볼 수 있죠. 감사원장 대통령 임명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 대통령 임명은 3인이에요.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해요. 대법관도 국회 동안 대통령 임명해요. 헌재소장 대통령 임명해요. 다 어디서 앉아요? 5.16 다 박정희가 다 한 거야 이거. 근데 이 조항이 박정희는 총맞아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살아남았어요. 이걸 누가 살려냈어요? 대통령. 전두환이 살려낸 거예요. 전두환이 우격다짐 해가지고 이것도 살려낸 거야. 야,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대통령을 직접 뽑고 사회권은 강화됐고 경제민주화의 조항을 보면 이거는 괜찮은 개헌인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 대통령을 누가 뽑았어요? 간접선거했죠. 그래서 그걸 체육관 선거라고 얘기해요. 체육관에 단체복 쫙 돌리고 그리고 저 38선 관광만 딱 갔다 오고 다 차에 내려. 그럼 득표하면 98%, 99%, 100% 세 개 다 웃었어요. 무슨 놈 선거가 90% 넘냐 찬성이. 그래서 그 선거를 체육관 선거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바꿨어요? 직접 뽑는 걸로 바꿨어요. 이때 전두환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언한다 그랬어요. 안 받고 간접적으로 이때 밀리니까 이때 나온 게 이원 집정제 있죠. 그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밀려서 이렇게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사회권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여기 보시면 양극화 축소를 위해서 사회적 국가를 지향하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써가지고 민생복지를 사회권과 경제민주화 조항들을 새로 신설했어요. 이거 봅시다. 어떻게 했나? 이거는 너무 어렵고. 여기 보면 최저임금제 있죠? 이거를 80년 헌법에 들어갔어요. 80년 헌법에 뭐라고 쓰냐면 적정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이때도 근로기준법에는 최저임금제라는 말이 나와요.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딱 씹어놓은 거예요. 요거는 누구의 투쟁의 성과냐? 누가 싸워주고 만들었을까요?
예, 요랑쟁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87년 노동조 대수장이 있었죠? 전 그거 기억나요. 그때 이해주 선생하고 전국 노동조 다니면서 그 춤추고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전국 노동조합이 한 1000개쯤 그 풍물표 탈출반을 만든 것 같아. 몇 달 사이에. 그때 그 사람들 싸워가지고 그 성과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시행을 명문화함 30개 딱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1만 원 얘기하죠.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 당체 행동권 제한 사업체를 축소했어요. 3.3뒤에. 그전에는 국가 지방단체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립사업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는 다 제한돼 있었어요. 그거 싹 지우고 뭐만 남겼어요? 요거만 남겼죠? 그럼 우리는 이번에 뭐까지 지워야 돼요? 저거까지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적 기본권을 보다 구체화해서 여자, 모성, 노인, 청소년, 생활 무능력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해서 3수 이렇게 쭉 집어넣어요. 모든 국민 인간된 사람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복지 증진 노력한다. 국가는 여자, 노인, 장애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 보장 능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항목들을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다른 나라 헌법에도 잘 볼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항들이에요. 이게 87년도에 쫙 들어가요. 사회복지권은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헌법이에요. 자, 이걸 보면 그러면 저 헌법은 여야 합의한 거예요, 여야 야합한 거예요. 이거는 합의 성격이 있는 거죠. 네? 이거 보면 그 합의라는 게 누구한테 밀려서 합의한 거예요? 국민의 힘에 밀려서 할 수 없이 합의해 준 거예요. 저것도 안 하면 난리가 나니까. 자, 이거 보세요. 경제민주화 조항. 경제민주화. 여러분들 그 이마트가 옛날에는 주말에 매번 영업했죠. 근데 그거 지금 못 하잖아요. 격주로. 예, 격주로 하잖아요. 그걸 이제 시행한다 그랬더니 이마트에서 그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한다 그래가지고 위헌소송을 냈어요. 근데 그 위헌소송에서 패소했어. 패소한 조항이 뭐예요?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 조항이에요. 응? 여기 보시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안정, 적정한 소득 분을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 있잖아요.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동물상과 다 먹으면 다 사람 못 사니까 이마트는 격주로 영업을 하라라고 규제와 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마트에서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개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냐? 위헌소송을 냈더니 이 조항에 의해서 패소했어요. 이게 그때 만들어진 조항들이에요. 이것도 유월항제2의 성과인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건 재헌헌법에 가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누가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참고. 재헌헌법 조 5조. 재헌헌법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지닌다. 네, 84조 누가 읽어보세요.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요거 있죠. 요거를 가만히 보면 재헌헌법이 추구했던 우리나라 사회, 대한민국은 이게 그 자유경쟁시장 체계 아니면은 그 사회적 국가 체계예요. 사회적 국가. 이거는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게 돼 있어요. 그 재산을 어떻게 써야 돼? 공공복리 향상.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재용이 국민연금 어떻게 썼어요? 개인의. 그러면 그건 완전 처벌감입니다. 위헌한 거예요.
이렇게 잘 돼 있던 거를 요거는 재헌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나마 이렇게 바꿔낸 거예요. 이런 측면은 여야가 잘 국민의힘 받아 합의한 거죠. 자, 여기 더 재밌는 거 있어요. 그 재헌헌법 보면은 87조 있죠. 제가 그 의료민영화 얘기하잖아요. 의료민영화 재헌헌법 아예 없어요. 여기 보면 운수, 통신, 금융, 보호, 전기, 수리, 수도, 가스,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야. 헌법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SK텔레콤, KT 어떻게 돼요? 다 국영 아니면 공영. 그럼 지금 국회에서 열심히 그 통신용 내려라.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가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 중요한 생활에 있어서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야. 세금 가지고. 이게 재헌헌법 정신인 거예요. 여기까지 살려냈으면 완전히 국민의 뜻을 받은 여야 합의 개헌인 거죠. 근데 이렇게 못 간 거예요. 그럼 이건 어느 정도 국민의힘에 밀리다가 살짝 자기들끼리 합의한 거예요. 야합한 거예요. 자, 네, 이제 재밌는 질문을 할게요. 과거 독재 정권은 임시정부 법통기성을 헌법 정문에 명시하지 않았어요. 계속 빼. 그럼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제5민주공화 출발에 지음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임시정부는 싹 다 빼요. 아주 고의적이야. 그리고 마치 자기네가 그 쿠데타에서 만든 그 정권 있죠. 그 정권이 새로운 정부의 시작이고 그게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87년도에 뭐라고 집어넣어요? 임시정부 법통과 불이항거한 사회주의 민주를 개성해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상명에 입각해서 다시 재건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이 북한이 주장했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성격하고 재헌헌법에 주장했던 민주공화 성격하고 임시정부 주장했던 민주정부 성격이 달라요. 확연하게 틀려요. 자, 힌트. 요 친구들 주장했던 민주공화국 있죠? 여기는 어떤 공화국이 실제로? 유신 독재. 그건 뭐 기본 사항이고. 또 아까처럼 이렇게 도표 그려볼까요? 요 친구들. 요 친구들은 그런 독재한 거 거기서 끝났으면 좀 다행인데 훨씬 더 심한 짓을 해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의 오랜 민중의 꿈은 민주 플러스 공화국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재밌는 건데, 요 밑에 보세요. 상위 임시정부 관장에 보면은,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을 대일본전함이 정강체 1조야. 이거 봐.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용이 민주공화국보다는 더 우선적인 게 평등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임, 이건 세계 최초로 얘기한 거예요. 이 전까지는 어느 나라도 헌법에다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쓴 데가 없어요. 전부 다 그냥 공화국이야. 프랑스 연방공화국은, 독일 연방공화국 그렇게 나가요. 근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으로 썼어. 그 다음 3절 보면은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으며 일절 평등함. 빈부의 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만들려고 했던 대한민국은 빈부의 계급이 없으며 일절 평등함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 수저 돼 있죠. 그건 계급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겠다고 얘기한 거야. 더 재밌는 거는 대한민국 인민으로서 국민의 자기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권이 있음.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여성 선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1919년에 우리가 여성 선거권을 보장했어요. 그런데 영국 있죠. 영국은 1919년에 30세 이상만 보장을 했어. 그리고 1920년대 미국이 여성 선거권 보장해요. 영국은 1928년이 돼야 비로소 여성들 선거권을 줘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선거권을 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 내용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처음서부터 평등한 나라, 남녀노소가 다 평등한 나라, 빈부가 없는 나라, 계급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를 추진하고 그걸 추진하는 방법으로 뭘 쓴 거예요. 그 방법으로 민주공화를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수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 민주공화국 있죠. 요 말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1919년 4월 1일 서울 임시정부 수립 국민대회에서 발표한 헌법이라고 하는 약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약법에 보면 민주제와 대의제를 기반으로 한 임시정부 수립한다고 돼 있어. 민주공화국이면 그냥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근데 민주제와 대의제를 기반으로 했다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추진했던 이 민주공화국은 그냥 대의제 공화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첫 번 얘기할 때 직접민주 얘기했죠. 그거를 가미한 걸 처음부터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민주제, 직접민주제와 대표제랑 대의제를 기반으로 임정을 수립한다 해서 두 개를 동시에 쓰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한 제일 큰 근거는 뭐냐면 이렇게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데 대표자들 뽑아만 가지고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든 절대 권력 부패한다 그랬죠?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야. 모든 권력은 잡는 순간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절대로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대의제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의제를 뽑더라도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 규제하고 통제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국내 말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권력을 잡았는데 권력 내놓겠어요? 아까 저주에서 그 얘기했어요. 국회의원 연금제 웬 말이야? 응? 국회의원 권력 가지고 돈과 다 떠서 그 퇴직하면 연금을 받아요? 그거 왜 자기한테 법률 재정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굴 위해 쓰는 거야?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게 모든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그 철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잡은 자는 규제하지 않는 한 절대로 국민의 힘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보셨죠? 제가 이 얘기한 거. 이거 이제 쭉 얘기한 거고, 이제 중간에 가면 뭐, 그냥 읽어보세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제3의 사회적 민주국가를 구상했다. 여기서는. 아직 읽어보세요. 임시정부 건국 강령은 더 재미있어요. 이거는 1941년에 대한민국이 이제 그 해방될 걸 예측하고 해방되면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들어놓은 건국 강령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있죠. 전국 아동학령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화.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자치조직 있죠. 지방자치, 그 다음에 쭉 가서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더 쉽게 풀면은 여기 쭉 나와요. 쭉 가서, 여기 국제무역, 전기수도, 대규모인쇄소, 출판, 영화극장 등 국유토록 구경으로 함. 영화극장도 구경으로 해? 그럼 전 무슨 얘기예요? 국민들이 굉장히 문화 수준. 네, 싼 값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공, 유공, 여서, 여인의 야간 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안노를 금지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재밌어. 농공인의 면교죠. 농업이나 공업인들은 전부 다 무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토지는 자력 경기를 나누는 원칙을 한다. 그 토지 분배 정책을 이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요걸 토대로 해서 뭘 만든 거냐. 이걸 토대로 해서 재헌헌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과정들이.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그 조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삼균주의에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삼균주의는 교육의 평등, 경제생활의 평등, 정치의 평등 세 가지 사항이 평등해야지 비로소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은 1900년대 서구사회에서 공산주의 문제와 자본주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당시에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탄생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 나서 우리가 전례에 있는 우리나라는 그 항산 항뭐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비추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정리한 게 조정문화의 삼균주의. 그 아까 그 전책에서 본 거 있죠? 그리고 제3의 사회적 민주국을 구성했다. 이 내용이 1900년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의 태동을 보고 그걸 수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이러한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을 만들었고 이 광령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재헌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과정이.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재헌헌법 구성된 민주독립국가의 재건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유진호 박사가 쓴 거예요. 유진호 박사가 재헌헌법을 기초한 사람인데 재헌헌법은 독립운동 같은 사람 다 같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일부만 모여서 만들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재헌헌법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좌익 빠지고 중도 빠지고 우익만 모여서 만든 헌법이에요. 그 헌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균등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노력하였으며 이 균등이란 말 나오죠. 여기 아까 임시정부법에서 나오는 평등 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보장하기 특히 노력하였으며 그렇게 하려고 드니까 정치적, 법률적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 이것만큼 안 되니까 또 뭘 해야 되냐? 경제적, 사회적, 실질적으로 민주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 항목에다가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의 원칙을 명확히 한 거고 이 내용은 지금으로 치면 이게 무슨 거냐면 우리나라는 재헌헌법을 만들 때부터 정치적 민주국가와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발 이해하셨어요?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오늘 국감에서 논쟁된 거 사회적 경제 교과서 그게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건 누구의 꿈이었어요? 그 꿈은 만주벌파를 말 달리면서 무장 투쟁을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임시정부의 오래된 꿈이었어요. 임시의 오래된 꿈은 바로 우리나라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국가, 사회민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처음부터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개헌한다고 치면 그 개헌은 뭐가 목표가 돼야 돼요? 개헌한다? 새로 나라를 만든다? 그럼 우리가 지향한 나라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예.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렇죠. 평등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를 만들어 간다. 즉 사회적 민주국가, 사회민주국가를 지향한다. 라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5.16 군사정권이 말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봅시다. 재헌헌법에서 아까 얘기한 그 조항이 있죠? 헌법 5조. 그걸 싹 지워요. 아예 없었어. 그리고 84조에서는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보장자를 싹 지워요. 그럼 뭐만 남겼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이것만 남겼어요. 앞뒤로 포장을 했어. 앞에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지향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뭐라고 했어요? 각인의 경제상 자유 이양이 보장된다를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이렇게 약화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박정희가 주장했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는 신자유주의 국가랑 비슷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회주의 국가의 꿈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쭉 되고 다 마찬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 있죠.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이걸 다 지워버렸어요.
다 지우고 하나만 남겨. 전혀 관계없는 대무형 국가 통제에 둔다. 이거 하나만 남겨. 싹 지운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대한민국 임시정 보통 교생의 의미는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그죠? 누구는 아까 얘기한 그 대제 말고 직접일 가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인도한 생활 방향하며 요 말을 한마디로 치면 먹고 살고 자고 자는 걱정 없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 없고 병원비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그 꿈을 누가 만드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을 통제해서 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재밌어요? 네,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상. 근데 우리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40분 강의하고 토론하게 하게 되는 거 있죠. 그게 헌법인 것 같아. 그러니까 룰을 바꿔놓으니까 누구도 룰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강사 막 빨리 얘기해야 되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게임 룰이야. 그렇게 헌법을 만들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정리한 거고요. 넘어가서 그럼 87년도 개헌의 한계는 뭐냐? 저 위에 제41조 있죠. 이걸 보시면 딱 알 수 있어요. 제41조 3항 현행헌법이에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왜 면책특권을 주냐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은 국민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주는 거는 국회의원은 끊임없이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뭘 주냐? 행정부를 이러이러한 법률로 만들어서 법률에 의해서 정치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은 뭐냐면 이 법률 재정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조항은 뭐예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을 정한다. 중머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각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선거제를 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국민은요? 국민 선거운동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당 참여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 기득권이니까 기득권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바로 요지형을 활용하고 있는 거야.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국회의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항을 세부적으로 바꿔서 법률로 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럼 뭐냐? 국회의원 선거, 각종 선거는 표의 득가성이 보장돼야 되고, 국회의원의, 지방국회의원의 2분의 1은 비례대표제를 한다. 라고 못을 박아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는 국회의원도 흔들 수 없는 거죠. 그럼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바꾸려면 개헌해야 돼. 개헌을 되면 3분의 1가 찬성해야 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싹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요것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어요? 네? 둘 중에 하나야, 항상. 항상 둘 중에 하나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놈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지만 정권 운영은 민주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할 수 없이 선거를 해야 돼. 그럼 정당이 필요해.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 세력에게 유리하도록 선거판과 정당판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뭐 4대 의혹 사건 해가지고 돈 엄청 착취해서 정당 자금 대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선거도 엄청 막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군사 독재 세력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가요? 국회에 들어갔어. 그걸 유식하려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요건 다음번에 얘기할 건데
제 119조 헌법 개정의 제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에서 50만인 이상의 찬성을 한다. 예, 국민 발의권이죠. 아까 얘기한 거. 저게 언제까지 있었어요? 그럼 다른 질문하면 이 사항은 박정희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헌법에. 5.16 쿠데타 직전까지 있었어요. 유신헌법도 이걸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새롭게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번 개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시간 얼마 됐죠? 4시 10분. 그러면 시간 다 쓴 건가요? 아, 10분 남았어요? 엄청 빨리 했네. 근데 지금까지 다 이해 가시죠? 네. 워낙 그 사실이 분명하니까 그 헌법 가지고 그 현대사 공부를 시키면 워낙 분명해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법을 살펴볼게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이 사회를 바꾸려고 치면 정치를 민주화시키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치면은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국가 권력이 사법부, 행정부, 입법으로 나눠 있죠. 그중에 누가 제일 힘이 세요? 지금 중에서. 네? 누가 제일 힘이 세요? 사법. 아니야. 힘센 놈은 돈 가진 놈이야. 예산 집행권을 가진 놈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제일 세. 그래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항상. 견제하려고 치면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7년 헌법에서는 바로 이 조항이 문제가 돼. 그래서 87년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을 잘 뽑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아예. 저것도 박정희 잔재죠. 그 잔재를 그냥 남겨가지고 그래서 여야 야합이라는 거예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국회의원 잘 뽑을 수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요거를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놔서 결국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도 제대로 뽑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 국민들 제대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놔서 이 좋은 87년 헌법을 가지고도 우리가 잘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하위법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성문제 있죠? 예를 들면 37.5% 득표로 의석이 51%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표를 받으면 의석의 반을 가져가는 거야. 또 뭐야? 50% 득표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어요. 이게 소속 문제는 내가 누구 찍죠? 내가 당선되면 못 찍었다 어떻게 돼요? 그럼 다 사표가 돼. 근데 보통 당선이 50% 당선이에요? 30%는 넘으면 대통령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70%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거야.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적 선거제도 사전 선거운동 금지라는 거 있죠. 선거운동을 언제부터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 나 찾아보세요. 선거운동을 아주 일찌감치 못하게 돼 있어. 사전 선거운동을. 그러니까 선거운동하면 한 두어 달 전부터 해야 되는 거죠. 거기도 공무원은 못하고 뭐는 못하고 다 빠져가지고 실제로 선거운동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당원이 돼야만 할 수 있어. 시민단체 못하게 돼 있어요. 낙선운동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빨리 그 보통선거를 실시했는데 실제로 선거에 들어가면 국민들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지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놈들을 떨어뜨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선거가 어떻게 돼요? 저들만의 리그로 바뀌는 거예요. 저들만의 리그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거기선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놈들이 당선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꾸 국회의원이 되고 정부 관료가 되면 이 뒤져보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막 줄줄 깨가지고 다 주택자가 많아. 그리고 재산이 엄청 많아. 이명박 때가 33억이가 했어. 국민연도 돈이. 근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 강의 평균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40억. 아, 너무 많이 잡았다. 한 20억 돼요. 20억이면 적은 돈 아니고 20억이면 전 국민의 1%예요. 제가 20억을
4인 등급 따져봤더니 4명의 가족이 100년 동안 먹고 살 돈이야. 어? 무려. 그러니까 무려 100년 동안 먹고 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부 강요예요. 이 사람들이 물론 쫓겨나도 별로 무서울 게 없어. 그러니까 정치할 때 분노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 후견제 있죠. 대한민국에서 세경법에서 정당에다가 후원금을 주도록 헌법에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어요? 네, 천두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이 그거 하자마자 바로 정당법 만들어가지고 자기 정당 있죠? 거기다 막대한 국고를 준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그 국고를 나눠준 거예요. 양쪽에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원내 정당만 되면 먹고 살 수 있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야합하고 서로가 기득권 가지고 놀아먹기 시작한 거죠. 그 발단이 전두환이 만든 거고 저건 세계에도 유례도 없는 무지무지의 창피한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청소년 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거 바꾸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그 덴마크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덴마크는 제31조 투표권의 행사 규정은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을 균등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선거 방식 규정하고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등가성이에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와 소속무지를 혼용하고 비례대표제만 채택할 것이 여부는 선거법에 규정한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법률로 정한다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법률 정한다는 걸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선거리 시작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정당법도 아까 아시죠? 여러분들 정당에 가입하고 싶어요? 또는 정당을 만들고 싶어요? 네. 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1인 정당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혼자 정당면 내가 혼자 당수야. 응? 그리고 지역당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정당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역 정당이 원천 봉쇄되어 있어요. 중앙당은 서울에 두고 5대 광역시에 도당이 있어야 돼. 각 시도당은 1,000명의 당원이 있어야 돼. 그럼 최소한 5,000명을 모아야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당치나요? 시민단체가 정당 만들 수 있어요? 저 금방 들어요. 또 국민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국민들은 정당에서 배제시켜 놓은 거야. 공무원, 청소년 입당 불가 100만 명 이상이 입당 제한돼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신생정당 분리하게 해놓고 신생정당은 총선 2% 미만을 득표하면 정당 등록 취소가 돼. 아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양당 말고는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럼 양당 누구예요? 기존에 해먹던 놈들이 계속 해먹다는 거고 그 법률 제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우성 쳐도 결국은 죽 서서 개준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 서서 개 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은 개헌하고 선거법을 개정해서 정치 게임 룰을 바꿔야 돼요. 헌법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헌법은 게임 룰이에요. 그러니까 게임할 룰이 있죠. 그 룰을 공평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넘어가시다. 마지막.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일까요? 1번 정치적 민주사회, 2번 경제사회적 민주사회, 3번 정경관언하기 유착한 사회, 4번 신신분사회, 신부문사회. 정답! 3번, 4번. 3번, 4번. 맞아요? 다수결로 해봅시다. 1번 흔들어 보세요. 2번, 3번, 4번. 예, 다수결로 결정 났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아까 여러분들 얘기한 걸 내 지금 이제 기억하겠어. 아까 김원식 교수님이 도표를 그랬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근본이 뭔가? 거기에 나온 게 뭐였어요? 정경유착, 그 다음에 사법부, 검찰, 그거 쭉 나오죠. 대회. 자주 그러는 거. 그럼 이게 뭐냐? 지금 사회는 그렇게 된 게 정치, 경제, 관료는 아까 이게 검찰이에요. 검찰, 언론,
그다음에 학교. 요새는 뭐 했다고 치면 전부 대학 교수가 돼야 돼. 요렇게 쫙 일치 단결해가지고 이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해. 요걸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깨지 않는 한 이 사회는 새로운 신분사회가 되고 새로운 신봉건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87년 싸움에서 일부 우리가 그걸 정리했던 거고 이부 촛불혁명은 국민들이 뭘 하자는 아우성이었어요. 바로 그 정유라 했죠. 정유로 대별되고 있는 그 금수저 이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장했던 거는 바로 이거예요. 정경권 원육착사회 이 고리를 끊고 평등사회를 만드는 게 촛불혁명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였던 거죠. 거기서 시즌 1은 성공했어요. 시즌 1은 뭐해지겠어요? 대통령 파면했고 그 다음에 그 교체했고 시즌 2는 뭘 해야 돼요? 국회 권력을 뒤집어 엎어야 돼. 그러려고 치면 개헌해야 되고 선거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런데 중위 재벌이 깎아요 안 깎아요? 안 깎으니까 누가 싹 밀어줘야 돼요. 주권자. 이발사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냥 국민이 아니라 주권자. 촛불혁명을 승리 주권에 주권자 국민이 그 싸움을 완결 지어야 된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테이블마다 놓아드렸는데 의회 권력 민주화를 위한 87 헌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 제목으로 거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나중에 강사님들하고 사진 촬영이 있을 거니까 가시지 말고 마무리한 뒤에 잠시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를 국회 권력 제한 어떻게 바꿔야 하나? 아니 제한을 거나 탈출하고 이제 교통을 바꿔야 교실에서는 아니에요. 선거구제 그래서 사회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랑 그 다음에 사전상공도 금지라든지 재건을 헌법 개정으로 정당 아니 우선은 국민 소원을 들어야 돼요. 51% 그러니까 다수당이 되는 제가 막내인데 소송을 하잖아요. 살아보는 거. 의회 권력 민주화를 위해서 87년에 새로 제정된 헌법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사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내용과 비례해서 제가 느끼는 거 그래서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당이든 솔직히 공천을 받아야지 당선될 가능성이 50% 되는 거예요. 이게 공천을 못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100%도 아니고 이는 아무 문제도 없고 촛불 시민 하나예요. 촛불 시민. 전체 천만 촛불. 우리 전부 다 독일에서 네네네 우리가 다 두 분이 아마 민중이 하나보다 대한 시민을
먼저 제가 살짝 이런 것 같습니다. 내 권력이 시계 찾아가 시계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가서 국민들을 만나고 오시고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국가의 국민을